민주당의 교육원장, 정확히는 교육연수원장이더라고요. 2030을 비하했다 그래가지고 무슨 말인가 했더니 생각이 없다. 누가 생각이 없습니까? 저는 사실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생각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저기 고사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저게 뭐지? 생각이 없다. 누가 생각이 없지? 누구를 저렇게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되나? 아니 그냥 좀 점잖게 한자로 고사시켜야 된다. 이래도 이거 좀 심하다 그런 건데 이거를 아예 너무 노골적으로 비하해가면서 말려가지고 비틀어지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지금 저 밑에 있는 분이 저분이 뭐 양복도 안 입고 그냥 편하게 입고 나오셨는데 저분이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에요. 그런데 옆에 보면 사진 보면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락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뭐 이럴 때 제가 오락실 많이 다녔거든요. 오락실 그때 갤러그가 50원인가 얼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전자오락 잘해가지고 제가 갤러그 하면 사람들이 뒤에 구름대 같이 몰려 들어가지고 저 오락하는 거 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정치 오락실이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 친구들은 사유가 무슨 뜻입니까? 생각이잖아요. 조금 전에 생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유를 안 해. 생각을 안 해. 계산만 해. 계산만 빠르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누가? 2030이. 그 다음 거 그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서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는데 누가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겁니까? 2030들이. 그러니까 2030에 대해서는 희망을 갖지 말아야 된다. 저기 중국집인가 보네. 짜장면 있고 저기 저 맥주는 제가 봤을 때 칭따오 같네. 저기 맥주가 좀 그 있고 술김이 한 말인가?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정치 오락실이라고 한 유튜브에서 저 그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우연히 제가 기사를 그 보고 야 이게 말이 되나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이 이름이 뭐냐면 박구용 씨예요. 박구용. 옛날에 김구용이라고 그 뭐야 무협지 많이 쓴 그 작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은 구용인데 박구용이야. 그런데 저 박구용 씨가 그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인데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자아가 충돌해야 사유가 발생한대. 그러니까 내 자아가 깨져야 그래야지 생각이 난다. 이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 뭐 가만히 있으면 아무 생각이 없지. 그런데 뭔가 일이 딱 있고 그래야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지. 그런데 2030 특히 우파의 2030은 올바른 게 뭐냐를 완전히 포섭됐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파 2030들은 아무 생각이 없고 뭐가 올바른 건지 모른다. 이런 취지로 쓴 것 같아요. 말은 되게 어렵게 쓰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그 제가 그 보여드린 것 캡처한 화면처럼 2030들이 사유는 없고 계산만 있다. 그 다음에 자아가 충돌해야 그러한 자아가 건강한 자아인데 2030들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고쳐지지가 않는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은요 우리나라 2030들 특히 우파 2030들 어떤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게 정치 오락실인데 언제 나와서 저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이 2월 11일이잖아요. 2월 8일 날 나와서 한 이야기예요. 2월 8일 날. 2월 8일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2월 9일이 일요일이었죠. 2월 8일이 아마 그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 토요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대구에서 경찰 추산 5만 2천이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10만 원 넘게 모였다고 봐야 될 거예요. 거기에 2030들이 한 절반 정도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2030들을 보고 민주당의 그 교육연수원장이 빈정이 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칭따오 하나 까면서 그 짜장면 먹으면서 2030들 우파 2030들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우파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갖다가 하느냐? 우파들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되고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발전이 없이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지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차이에 대한 존중 의식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고 항상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힘센 사람을 좋아한다. 이게 우파의 이야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 누군가를 추종하고 싶어 하고
절대적 힘이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게 일국 체제가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민의힘도 뭐 윤석열 대통령 뭐 그 대통령 초반에 그런 힘이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2025년 현재 일극 체제 해가지고 작년부터 뭐 비명 행사시키고 그랬던 정당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저 민주당의 그 교육연수원장은 우파가 항상 누군가를 추종하고 절대적 힘이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거를 정치 오락실이라고 한 저 유튜브에서 혼자 저처럼 이렇게 주절주절 떠들고 그러진 않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대화하는 상대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 대화하는 상대가 조금 긴장을 갖다가 한 것 같아요. 문제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아이 지금 2030들이 저쪽으로 우파 쪽으로 확 쏠려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2030을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저 박구용 원장한테 박구용 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잘못된 질문이래. 그거는 잘못된 질문이야. 2030 따위를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올 것인가는 잘못된 질문이야. 왜냐하면 걔네들은 어떻다? 희망이 없다. 걔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2030을 어떻게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를 걱정하고 고민할 그럴 시간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2030을 소수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2030이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킬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야,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예컨대 586들을 말라 비틀어지게 하고 고립시켜야 된다. 그럼 저 586이잖아요. 그럼 저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지. 아, 저 같은 사람 너 퉁퉁하니까 너 더 말라야 돼. 그다음 너 비틀어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지. 하지만 이해는 되거든요. 아이 그래 586들 뭐 해먹을 만큼 해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봐도 별로 도움이 안 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의 희망은요 10대, 20대, 30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2030을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한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잘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스스로 2030이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2030이 뭐 외세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말라 비틀어진 사람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어떤 사람 공격해가지고 막 상처를 갖다가 입혀.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치유하고 그래 난 해낼 수 있어, 난 이겨낼 수 있어, 나는 나을 수 있어, 고칠 수 있어 이러는 거 하고 스스로 말라 비틀어지는 거 하고 같습니까? 그런데 저 박구용이라고 한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박구용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다음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뭐 제일 뭐 저 쉬운 게 그 전에 페이스북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제일 쉬운 게 페이스북 이름 딱 치면 나오잖아요. 페이스북 친구가 4,700명이래. 저랑 비슷하네. 저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상세 정보를 봤더니 뭐 시민자유대학 뭐 이런 대학이 있나? 뭐 그냥 대학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는 이야기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로 밑에 저 양반이 프로페서였어. 어디에 프로페서였나? 전남대학교의 프로페서였어. 전남대 교수였단 이야기예요. 가을향기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박구용 씨 찾아봤더니 1968년생이야. 그러니까 저보다는 어려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데 1968년생이고 그 다음에 전주고등학교 나와서 전남대 철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같이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 가면 비르츠부르크라고 한 대학이 있는데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썼는데 보니까 이제 딱 그 소개한 걸 봤더니 그 학사 논문부터 학사 석사 박사 논문 제목이 쭉 나오더라고요. 학사 논문이 칼 막스의 가치론이래. 그 다음에 석사 논문은 헤겔의 시민사회 지향에 관한 고찰 해가지고 보편과 개별의 변증법 중심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옛날 생각이 났어요. 피식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저 박구용이 87학번이면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저도 80년대 때 그래 뭐 헤겔 책 많이 보고 막스 책도 많이 보고 그랬지. 그래서 막스의 가치론, 헤겔의 시민사회 옛날 생각이 조금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르츠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땄는데 그 박사학위 논문은
프라이하이트 이게 자유란 뜻이거든요. 안 에어 캔농 이거는 인정받는다 뭐 그런 뜻일 거예요. 그다음에 디스쿠르스 이거는 뭐 디스커스란 그런 이야기일 거고 하버마스 디스쿠스 테오리 해가지고 하버마스 관련해가지고 뭐 자유 등에 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갖다가 썼다. 독일에서 철학 박사학위 받기 쉽지 않은데 공부는 많이 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저 양반이 책도 많이 썼어요. 책도 그래가지고 뭐 우리 안의 타자, 인정과 인권의 철학적 담론, 포스트 모던 칸트, 그 다음에 5.18 그리고 역사, 예, 그 전남대니까 5.18 관련해서도 책을 썼나 봐요. 그 다음에 촛불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태제들 이런 책들을 갖다가 썼는데 그 다음 화면 같은 것도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말고 저 책 나온 거,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 그 다음에 자유의 폭력, 그 다음에 뭐 우리 안의 타자, 그 다음에 뭐 월말 김어준 뭐 이런 책도 이렇게 막 썼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저 양반이 박구용 교수가 책을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이렇게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는 열심히 한 사람인데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계속 그 넘어갔던 그것 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박구용 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올 1월 7일에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집단 지성과 민주당의 길 이러한 뭐 세미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때 발제를 그 교육연수원장님이 직접 하셨네. 그러니까 저 양반은 말하고 글 쓰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패널을 보니까 그 축사는 뭐 장경태고 패널이 최현일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최현일인데 최현일 의원이 교육연수원 수석부원장이야. 그런데 박구용은 교육연수원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 비중이 그 국회의원이 수석부원장인데 교육원장이었다라고 하면 교육연수원장이라고 하면 더 비중이 있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런 그 박구용 원장이 그 전남대 교수인 박구용 원장이 지금 저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다. 근데 저게 과연 제대로 된 이야기인가?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강기정 시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강기정 시장 얼굴 좀 띄워봐 주세요. 강기정 시장이 원래 그 지난주 뭐 토요일에 대구에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는 어디에서 집회가 있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저는 부산, 대구 그러면 대전 찍고 광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부산, 대구, 광주 찍고 대전으로 올라온대. 그래서 이번 주에는 광주에서 한다라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강기정 시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그 금남로 그 사진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뭐 전한길 씨가 이번 주에도 그 집회를 한다라고 했는데 저기가 금남로예요. 저기가 금남로에서 이제 집회를 갖다가 하는데 저 집회는 언제 집회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였어요. 그때 광주 시민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그 시위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 금남로 5.18 그 광장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한길 씨가 그 지난번 같이 세이브 코리아가 그 집회를 하겠다라고 그랬더니 강기정 시장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이 또 거들었어요. 그 박지원 의원 좀 띄워봐 주세요. 박지원이 전한길인지 김한길 저기서 김한길은 왜 나오나? 김한길 의문의 일패. 김한길 지금 무슨 위원장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박지원이 어디서 광주에 오느냐 그러면서 광주 집회 강기정 시장이 광주 집회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처음엔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고 그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아닙니까? 그런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집회할지 말지는 신고 사항이에요. 그냥 나 이번 주에 집회하겠습니다. 신고 뜩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고를 갖다가 받고 나서 그러면 뭐 알았어. 그냥 조용조용하게 잘해.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신고를 어디에다가 합니까? 시장님한테 합니까? 아니거든요. 신고를 어디에다 하느냐? 경찰에다가 하는 거예요. 경찰. 왜 경찰에다가 합니까? 경찰이 그 뭐 질서를 갖다 유지하는 역할을 그 경찰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집시법에 보면은 경찰이 딱 봤을 때 요거는 경찰서장이 봤을 때 정확히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시위다. 그러면은 그 시위나 집회나 시위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는데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위헌적인 정당이 자신들의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집회. 이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이거는 이 집회는 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이게 그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것이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 직접적이고 명백한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만 그 경찰서장이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할 수 있을 뿐 원칙적으로는 집회 결사에 자유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왜 그 경찰서장님도 아니고 언제 강기정 시장이 점 하나 찍어가지고 강기정 서장님이 됐나?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조항을 갖다 좀 띄워주세요. 그 5.18 관련된 조항 보니까 광주광역시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어떤 조례가 있느냐? 광주광역시 5.18 민주광장 운영 조례. 그래가지고 세이브 코리아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집회를 어디서 하느냐? 광주광역시에 있는 5.18 민주광장 광주 금남로에 있는 5.18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3조 운영 광주광역시장은 시민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 신청 4조 그 신고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래서 광주 5.18 민주광장 사용 신청서를 그 사용 시작일 온달님 감사드립니다. 저랑 동기시네요. 네, 평강공주랑 사시나봐. 어쨌든 저랑 비슷하네요. 어쨌든 90일 전부터 하루 전까지 그 광역시장한테 강기정 시장한테 제출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세이브 코리아에서 저 신청서를 제출했을까? 아직 제출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강기정 시장은 지금 그거 제출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출하기도 전에 미리 불어 방침을 갖다가 밝힌 거죠. 그런데 아까 그 조례 다음 장을 갖다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조례를 갖다가 보면은 아무리 시장님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렇게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용 승인 이렇게 돼 있어요. 광장의 사용 승인은 신청 순서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2항이 중요한데 사용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끝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제3호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으로 광장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내 광장 독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2호 시민의 신체 생명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런데 부산 집회 13,000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무슨 어떤 불상사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동대구역에서 52,000명 모였다고 그랬어요. 불상사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민의 신체 생명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아니에요. 그러면 강기정 시장이 사용 신청을 불허할 수 있는
승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다?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인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기정 시장이 승인을 하지 않는 이유는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다. 세이브 코리아 집회는 5.18 민주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그 화면 다시 한 번만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5.18 민주광장의 조성 목적은 무엇입니까? 일조 목적을 갖다 보겠어요. 이 조례는 5.18 민주광장이 시민에게 열린 광장으로서 뭐 5.18 그런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그런데 5.18 민주광장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민주주의를 공익적으로 그렇게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게 5.18 민주광장의 조성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PD님 제가 볼테르하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 있단 말이에요.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렇죠.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이게 누가 이야기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프랑스에 볼테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볼테르가 한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데 볼테르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볼테르 관련된 책을 쓴 저 여성분 이블린 베아트리체 홀 맞나? 영어식 발음으로는 베아트리체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베아트리체가 더 익숙하니까 이블린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에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disapprove of what you say. 나는 네가 이야기한 거 찬성하지 않아. 그러나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 하지만 나는 죽기까지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내가 싸우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게 민주주의잖아요. 저게 민주주의인데 왜 강기정 시장은 아니 전한길 씨가 이야기하는 거 듣기 싫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강기정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지. 강기정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겠지. 그런데 전한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10만 명씩 몰고 다니면서 동시 접속이 지금은요. 광장에 몇만 명 나오는 거 그것도 물론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지만 방송할 때 동시 접속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이 방송하면요 진짜 동시 접속이 10만 20만 그렇게 된다면서요. 돌직구 쇼 같은 거 해도 많이 봐도 동시 접속이 한 3, 4만밖에 안 되지 않나? 그런데 김어준 그런 거는 몇십만씩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거의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거지. 그런데 세이브 코리아 그거 할 때 동시 접속이 진짜 한 3, 40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강기정 시장한테는 마땅치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민주주의란 무엇이냐? 나는 네가 이야기한 거 내가 동의하지 않아. 하지만 내가 동의하지 않은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네 말을 동의하진 않지만 나는 싸울 거야. 이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듣기 싫은 말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사용 승인하지 않는 거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그렇게 하라고 5.18 민주광장이 국민 세금 들여가지고 만들어진 겁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갖다가 강기정 시장님은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 어떤 의심을 받습니까? 5.18 금남로에 진짜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를 갖다가 했는데 만약에 세이브 코리아가 집회를 주최를 했을 때 한 500명, 1000명 그렇게 깨작깨작 모여가지고 그냥 한두 시간 하는 척하고 끝났다. 그러면은 강기정 시장님이 사용 승인을 허가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와서 해 이랬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 진짜 10,000명, 20,000명
대구만큼은 안 되겠지. 대구만큼은 안 되겠죠. 하지만 뭐 한 부산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막 모여가지고 광주에서 그렇게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이렇게 절차를 지켜라 이런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게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그 박구용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2030을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강기정 시장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어디서 감히 와가지고 5.18 민주광장에서는 민주당적인 이야기만 해야지. 민주가 들어와서 그런가? 5.18 국민광장이라고 하면 뭐 국민의힘만 나가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심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민심에 그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여론조사한 것 좀 띄워봐 주세요. 여론조사를 갖다 딱 했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기 대선 집권 선호도 정권 연장이 45.2, 정권 교체가 49.2. 역전됐네. 이렇게 역전되는 그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뭐냐면은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정권이 교체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정권 교체가 49.2, 정권 연장이 45.2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정권 교체에 대한 그 지지가 한 4% 정도 이게 뭐 거의 오차 범위 내인가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한 4% 정도 딱 4% 차이가 나네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49대 45로 정권이 교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대에선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20대에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정권이 연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12월 넷째 주, 그러니까 작년 말이에요. 그때가 정권 교체는 62%, 정권 연장은 29.8%, 거의 뭐 더블 이상 차이가 났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20대에서는 정권이 그냥 저 20대가 국민의힘 지지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그 하는 꼬라지를 갖다가 보니까 민주당 하면 진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연장되자. 차라리 구관이 명관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율이 53%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는 안 되겠다. 그래도 정권 교체돼야 된다라고 하는 비율은 38.8%까지 떨어졌고. 그러니까 추세로 봐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고 추세로 봐도 쭉 내려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 다음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그 차기 대선 집권 선호도 해가지고 그 밑에 30대라고 적혀져 있죠. 조금 전 거는 20대였어요. 이거는 정권 연장이 28.2에서 44.1%까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민주당의 교육연수원장, 현역 국회의원이 수석 부원장인데 그 위에 있는 교육연수원장이 내심을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심입니까? 2030들은 희망이 없어. 걔네들은 우리 편이 아니야. 우리 편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말려 죽여야 돼.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2030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피부로 느끼고 있었겠지. 피부로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예 저 박구용 교수가 그 2030들의 마음에 대못을 그냥 꽝꽝꽝 박은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저기 뭐 20대, 30대 뭐 저도 뭐 마찬가지였죠. 저도 뭐 20대나 30대나 뭐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랬지. 하지만 2030들은 우리 애들 저도 뭐 애들 둘 키우고 있지만 뭐 우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지만 걔네들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잘한다 그래야지. 그러면 지들이 잘하는 줄 알고 그렇지. 속으로는 그냥 까맣게 타들어가지. 저 새끼들은 왜 저러냐? 쟤는 왜 저러냐? 쟤는 왜 저런데니? 내가 맨날 속으로는 그러는데 말로는 뭐 우리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말로는 뭐 우리 아들 최고, 우리 딸내미 최고, 우리 딸내미 미스 코리아 뭐 오늘도 그랬는데 속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어른들이라고 하면은 2030들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학 교수라고 한 사람이 그것도 전공이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그런 그 뭐 제가 공대를 폄하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공대 교수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어디 뭐 그런데 교수도 아니고 그래도 명색이 철학과 교수라고 하면 철학은 학문의 왕인데 킹 오브 필로소피는 킹 오브 학문이 뭐지? 어쨌든 그런데 철학을 한다라고 한 사람이 어떻게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새싹들을 우리나라의 미래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고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한 그 민주당 측에 후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민주당의 본심일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빨리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야 됩니다. 개과천선해서 진짜 마인드를 바꿔야지. 마인드를 바꿔야지.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아 그러면 뭐 민주당에게도 집권의 기회를 주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집권하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386이 486 됐어요. 486이 586 됐어요. 586이 지금 뭡니까? 저 586인데요. 옛날 한국 나이로 59이야. 미치겠네. 야, 내가 벌써 59이네. 윤석열 나이 말고 옛날 나이로 전 옛날 나이가 편하니까 59이에요. 제가 59이라고 하면 67년생인데 59이라고 하면 66년생이면 60이고요. 65년생이면 61예요. 그러니까 이제 586도 아니야. 5.586 넘어서 이제 686이에요. 686. 그러면 우리나라는 386이 해먹고 486이 해먹고 586이 해먹었는데 686까지 해먹고 786까지 해먹고 아예 886, 986까지 다 해먹어라. 그러면은 20대 30대는 뭐가 되느냐. 2030들은요.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 같은 어리버리하고 사악한 그 586들한테 속았다가는요. 우리 2030들 우리 그 후세대들은요. 그게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2030들은 정말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586같이 686같이 노예한 사람들한테 판판이 이용당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볍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